다른 얘기 좀 해보죠. 지난 2016년이죠. 이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 신공항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1년간 진행했던 타당성 검증 결과를 오늘 이제 발표하는데 정부의 발표 내용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증 결과를 알겠습니다. 네, 그대로 하시겠습니다. 예. 필사인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당초 이제 김해 동남권 신공항으로 새 공항을 짓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던 김해 공항을 확장하기로 지난 2016년 결정이 됐죠.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작년입니다. 이 김해 신공항이 타당한지 이렇게 돈을 들여서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게 타당한지 다시 검증을 해야 한다라는 지시가 있었고 1년 동안 검증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사실 이제 동남권 신공항이 특히나 4월 총선과 맞물려서 상당히 좀 안녕하십니까. 핫해지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 김수삼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발표하겠습니다. 김해 신공항은 2016년 공항 설계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동남권 신공항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3,800만 명의 여객 처리 용량을 갖춘 김해 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안을 2018년 12월에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기본 계획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3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김해 신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부울경과 국토부는 지난 6월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의 적정성을 국무총리실에서 검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하였고 지난해 12월 총리실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발족하여 검증을 일임받았습니다. 검증위는 엄중한 책임감을 안고 안전, 시설 운영, 수요, 소음, 환경 4개 분야, 11개 쟁점, 22개 세부 항목에 대해 검증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와 현장 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때로는 국제민항기구, 이카오, 법제처 등 관제기관의 유권 해석을 구하는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검증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검증 과정에서 수많은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부울경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과 총리실 지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증 결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해 신공항 모형도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하고자 합니다. 여기 모형도가 있습니다. 이 모형도를 보시면 김해공항은 2개의 활주로가 기존에 놓여 있습니다. 이 왼쪽의 활주로가 여객 터미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활주로는 지금 군공항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왼쪽의 활주로는 길이 3,200m에 폭 60m고 오른쪽의 활주로는 길이 2,743m에 45m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상 김해공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새롭게 V쉐입으로 놓여 있는 이 김해 신공항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김해 신공항이라고 한다면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위치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주변에 중요한 그 지작물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지금 국제 터미널 혹은 여기 화물 터미널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는 철도 도로가 같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 지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해공항 북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돛대산이 있습니다. 지난번 민항기에 사고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준 산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쪽 북쪽에 금정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기억해둘 만한 산입니다. 그리고 동남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승악산이라는 산이 여기 있습니다. 공항을 둘러싸고 이렇게 산이 보이시죠?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점이 되고 있는 이제 우리 이모산, 경운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경운산이 있고 이모산이 있고 오봉산이 있습니다. 이건 법제처에서 논의가 됐던 그 규정에 의해서 토론이 됐던 게 이 오봉산, 여기 경운산, 그다음에 이모산입니다. 자, 이상의 개요를 간단히 보시면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낙동강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코델타 실티가 여기 지금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북방에 우리 공항이 놓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항은 기존 공항을 V자 쉐입으로 놓음으로써 기존 공항은 착륙 중심의 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신설공항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신공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검증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이거 좀 뽀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분야입니다. 안전 분야는 진입표면 장애물 존치의 적정성, 비행 절차 수립의 가능성, 조류 충돌 가능성 및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공항 안전은 이용객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관련 법령, 국내외 기준, 전문가 의견 조회 등 엄격한 기준을 갖고 검증하였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위원회 내부에 서로 다른 의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행 절차 분야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의견을 구하고 이카오나 법제처 등 유권 해석 기관에 문의하여 해법을 찾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진입표면 장애물의 존치 여부입니다. 검증을 위해 먼저 김해 신공항의 성격이 군공항인지 민간공항인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공항의 성격에 따라 적용해야 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군 의견을 수렴을 통해서 김해공항은 민간공항이며 공항시설법 등 민간공항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물 존치 여부 등을 검증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해신공항 신설활주로 진입방향에 위치한 산악장애물 중 장애물 제한표면 OLS라고 우리가 통상 부르는 것입니다. 중에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장애물인 오봉산, 이모산, 경운산 등을 절취해야 하는지를 검증하여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항시설법을 둘러싸고 이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기본적으로 진입 제한 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방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산악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비행 절차의 수립 가능성입니다. 김해 신공항이 민간공항임에도 부울경에서는 공군도 신설 활주로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군 기준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신설 활주로 진입 방향에 위치한 경운산 남포는 장애물 회피 표면에 저촉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장애물 높이를 실측한 경우에도 추가로 지도의 오차 보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으며 군 기준을 운영하는 공군에 문의한 결과 실측 시에는 추가로 지도 오차 보정이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군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경운산 남포는 장애물 회피 표면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비행 절차 중 마지막 단계인 착륙 실패 후 제2륙, 즉 실패 접근 절차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활주로의 실패 접근 절차와 관련해서 부울경에서는 기존 활주로의 군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데 카테고리 1 적용 시 정상적인 절차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증 결과 군 기준 적용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절차는 더 엄격한 상위 기준인 CAT-2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서 CAT-1 적용 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신설 활주로의 실패 접근 절차에 대해서도 CAT-1 적용 때 접근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강화된 기준인 CAT-2 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활주로의 실패 접근 절차가 완전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기존 활주로의 비행 절차 수립과 관련하여 5,000분의 1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토부 고시인 비행 절차 업무 기준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카오의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고시에서 정한 것보다 상세한 지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검증위원회에서는 현행 고시인 비행 절차 업무 기준의 표현들이 해석상 이견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카오의 취지를 명확히 반영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기존 활주로의 군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실패 접근 절차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형태의 김해 신공항에 대한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계획안을 기존 계획안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게 검증위원회의 결과입니다. 때문에 김해 신공항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경우 의원님, 이 지금 동남권 신공항, 이 김해 신공항 관련해서는 지금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말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검증위원회가 민간으로 구성이 돼서 오랜 기간 작업을 했다고 하지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검증위원회의 발표조차도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미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만 전임 정부가 결정한 국책 사업을 후임 정부가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경우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들도 그러면 똑같은 잣대를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관할 부처인 국토부의 논리보다는 지역의 정치권의 목소리가 더 많이 작용한 결정으로 처음부터 방향이 그렇게 갔다. 네. 그러면 이런 사안은 현지 주민들에게 전부 주민투표로 다 결과를 물어야 되느냐. 그러나 또 동남권 신공항 같은 이런 국책 사업은 과연 현지 주민의 이해관계만 해당이 되느냐. 이용객이 남부 지역 많은 국민 해당된다. 그러면 그게 과연 그 지역의 입지에 관련된 주민들의 이해관계만 연관이 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앵커가 처음에 문제 제기한 것처럼 하필 시점이 또 내년 4월에 부산에서 치러야 되는 시장 재보궐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의 주민들과 정치권이 원하는 가덕도로 마치 다른 이제 대안을 그걸로 결정을 해놓고 지금 김해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처음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부 동남권 신공항 얘기가 나온 걸 이명박 정부 때는 대구 쪽이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면서 백지화해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 때 재검토에 들어가서 민의 수렴이라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는데 정작 결과는 밀양과 가덕도 둘 다가 아니라 둘 다를 배제하고 김해 신공항을 넓히기로 했다 이랬는데 저렇게 되면 앞으로 그러면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핵심의 하나는 다른 국책 사업도 그러면 전임 정부가 결정한 거는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새로 검토를 할 거냐. 그런 점에서 이번 총리실 산하의 검증위 발표 결과는 상당한 논란을 후폭풍을 낳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시도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광화문 광장 재정비 사업을 지난해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이동석 기자, 이걸 또 실행을 하느냐 마느냐 갖고 얘기가 또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조성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예산은 791억, 무려 79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광화문 광장 조성공사는 당시 2016년이죠.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주도로 논의가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완공 목표는 내년 5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선을 2년 앞두고, 그러니까 1년 앞두고 마무리가 되는 건데, 고 박원순 시장의 대권 프로젝트였다, 이런 정치권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요,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석인데 800억 예산 말이 되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차기 시장을 선출하고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런 의견도 지금 시민단체는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이 서울시는 일단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시민단체는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단지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하지 말라 이런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뭐 약속이라는 건 지키는 게 중요하죠. 지키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저는 변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 전국이에요. 코로나 전국에 저는 광화문 광장 공사를 위해서 800억을 집행한다는 게 사실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단체 이야기도 일리가 있는 것이, 뭐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 300회 이상 소통 과정을 거쳤다라고 얘기하지만 시민단체들이 뭐 쟁점별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얘기하는 걸 지금 서울시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금 시민단체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대로 된 소통이 진행됐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서울시장이 야당이 될지 여당이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짐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5개월 후면 시장의 윤곽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선거를 통해서. 그런데 이 지금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이런 가시적인 성과, 고 박원순 시장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는 건 저는 지나치게 지금 명분을 내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건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서정엽 권한대행이 나중에 정치적인 행보를 하기 위해서도 약속을 지켰다는 것, 뭐 박원순 시장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약속을 지켰다, 이런 것이 또 본인에게 정치적인 유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지금 800억이라는 예산은 과하게 지금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궐선거를 앞둔 두 대도시에 좀 비슷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나 이 광화문 광장 정비 사업, 저희가 좀 더 지켜보고 추후에 알려드릴 게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